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 없이 축 처진 적 있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만성 피로와 염증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단돈 3,000원으로 아침을 바꿔 건강과 에너지를 되찾는 비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고 우리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저는 이승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85세 현역 의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죠. 10년 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항암 치료만으로는 암을 완전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약과 수술은 증상을 줄일 수 있지만 암세포가 자라는 몸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아침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년은 젊어진 듯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5분 간단한 식사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죠. 제 환자 중 72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유방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늘 피곤하고 손주들과 산책조차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살아가나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저는 할머니께 약이나 주사 대신 아침 식사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간단한 식단이었죠. 3개월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손주들과 공원을 걸어요. 피곤하지 않고 얼굴도 환해졌다네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아침 5분으로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만들고 암세포를 억제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비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죠. 궁금하시죠?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암은 치료를 받아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걸까?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이 질문은 늘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항암 치료, 수술, 최신 약물, 이 모든 게 암을 없애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암세포는 약이나 메스로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환경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이 그들에게 편안한 집을 만들어줄 때 힘을 얻고 자라납니다.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암세포가 잘 자라는 환경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산성 환경, 염증 저산소 상태, 그리고 저체온이에요. 이 4가지는 마치 암세포가 좋아하는 최고의 놀이터 같은 거예요. 산성 환경은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으로 변하면 생기고, 염증은 잘못된 식습과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저산소 상태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저체온은 체온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죠. 이 환경들이 암세포를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암세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요. 제 환자 중 68세 박정희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정희 씨는 대장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지만 늘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손자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다 보면 금세 숨이 차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씨의 생활을 하나씩 점검해 봤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그의 몸은 산성 환경과 염증으로 가득했어요. 항암 치료는 종양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뿐 근본적인 몸의 환경을 바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박정희 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간단한 음식으로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씨께 아침에 먹을 간단한 음식들을 알려드렸고 매일 꾸준히 실천해보라고 했어요. 2개월 뒤 박정희 씨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지셨더라고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손자와 산책을 다녀요. 피로도 훨씬 덜하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심지어 혈액검사 결과도 달라졌어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산성 환경도 개선되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몸의 환경을 바꾸는 힘입니다. 항암 치료가 종양을 공격한다면 올바른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아침 식사에서 비롯됩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밤새 쌓인 독소를 해독하는 황금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다른 어떤 식사보다 30%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암세포를 억제하고 피로를 줄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당장 시작하지 않으실 건가요? 박정희 씨처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침마다 무겁고 피곤한 몸을 끌고 일어났어요. 70대 중반이었던 저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바꾸고 나서 저는 20년은 젊어진 듯한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단돈 3,000원으로 매일 아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아침 식사의 놀라운 힘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비법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몸이 가볍고 상쾌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온몸이 무겁고 하루를 시작할 기운이 없으신 적도 있으시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리셋 버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 하나하나에 새 에너지를 충전하는 황금 같은 순간이죠. 오늘은 이 아침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루를 준비하며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다른 어떤 식사보다 30%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먹는 한 끼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키우며 심지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꼭 강조하곤 합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경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경자 할머니는 늘 아침을 걸으셨어요.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운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결과 할머니는 늘 소화불량과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죠.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소화도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물어보셨어요. 할머니, 아침에 뭘 드시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냥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정도라고 대답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아침에 간단한 식사를 드셔보세요.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로 5분이면 충분해요.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면서 아침 식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간단한 아침 식사 메뉴를 추천드렸고 매일 꾸준히 해보라고 했습니다. 3주 뒤 이경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미소가 한결 밝아지셨더라고요. 이승호 선생님,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마다 기운이 생겨요. 이제 손주들과 놀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바꾼 뒤로 소화불량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혈액검사 결과도 좋아졌어요.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죠. 이게 바로 아침 식사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아침은 우리 몸이 밤새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세포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암세포를 억제하려면 아침에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대신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저는 이 사실을 수년간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10년 전 저도 아침을 자주 거르곤 했어요.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이승호, 이건 나이 탓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음식으로 5분이면 충분한 식사로요. 그 결과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침 5분,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아침이 이렇게 특별해질까?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까?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인 아침 식사 메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마트에서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들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식사 습관을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비법을 공유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아셨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세포를 억제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살 수 있고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아침 식사 비법을 공유했어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피로가 줄었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죠. 자,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아미노산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2개, 삶거나 찐 달걀이 가장 좋아요. 기름에 튀기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삶는 걸 추천드려요. 제 환자 67세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드시기 시작한 뒤로 몸이 든든하고
하루 종일 힘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달걀 하나 삶아서 드셔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게다가 고구마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장 건강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진다는 사실 아시죠? 제 환자 75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늘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아침에 고구마를 드시기 시작한 뒤로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구마는 쪄서 드시면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쌀밥 대신 고구마 반 개,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껍질째 먹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릭산과 폴리페놀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사멸을 촉진한다고 해요.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20%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라고 늘 강조해요. 70세 박영희 할머니는 사과를 매일 아침 드신 뒤로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사과 한 알, 마트에서 1,000원도 안 하죠. 아침에 사과 한 조각 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바꿀 거예요. 마지막으로 찐 채소와 미역국은 아침 식사의 숨은 보석이에요.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미역국은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 기능을 돕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데 탁월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미역국에 천연소금 한 꼬집을 넣어 드세요라고 추천드립니다. 천연소금, 그러니까 죽염이나 청정 바다소금은 전해질 균형을 맞춰줘서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69세 이민자 할머니는 미역국과 찐 채소를 아침에 드시기 시작한 뒤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는 면역력을 25% 높일 수 있다고 하죠. 이 음식들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마트에서 단돈 3,000원이면 달걀 2개, 고구마 반 개, 사과 한 알, 그리고 채소와 미역을 살 수 있어요. 이 간단한 재료들로 아침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몸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식단을 실천한 환자들의 변화를 수없이 봤어요. 85세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이 메뉴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달걀 하나 삶고 사과 한 조각 깎아서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좋은 음식만큼 피해야 할 음식도 중요해요. 잘못된 음식은 염증을 들리고 암세포에게 먹이를 줄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지금 먹고 있는 아침 식사를 점검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메뉴를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 식사로 좋은 음식을 골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셨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도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해요. 모든 음식이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은 염증을 들리고 심지어 암세포에게 먹이를 주며 자라게 만들 수 있죠.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냉장고에서 꺼내야 할 음식들, 즉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음식들을 줄이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자,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들에게는 더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제 환자 67세 김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유에 시리얼을 드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늘 피부가 붉고 염증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고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우유를 잠시 끊어보라고 권했어요. 대신 두유나 물을 드시라고 했죠. 2개월 뒤 할머니는 깜짝 놀랄 변화를 겪으셨어요.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아침마다 기운이 생긴다니까요? 라며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에서도 우유 섭취를 줄이면 염증 수치가 20% 감소한다고 하죠. 여러분, 냉장고에 우유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맛있고 든든하지만 햄철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먹이가 될 수 있어요. 세계암구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5%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붉은 고기는 주 1회 이하로 대신 생선이나 달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라고 추천드립니다. 71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매주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즐기셨는데 늘 소화불량과 피로를 느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붉은 고기를 줄이고 아침엔 달걀이나 생선을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6주 뒤 할아버지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소화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주말 메뉴를 정할 때 고기 대신 생선 한정 어때요? 세 번째는 설탕과 밀가루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설탕과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유발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죠.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 섭취를 줄이면 염증 수치가 25%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과자, 빵, 케이크 같은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달콤한 독이나 다름없어요. 제 환자 69세 이종수 씨는 매일 아침 도넛과 커피를 즐기셨어요. 하지만 늘 피곤하고 혈당 수치가 들쑥날쑥했죠.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종수 씨께 설탕과 밀가루를 줄이고 대신 고구마나 기리로 아침을 시작해 보시라고 했어요. 한 개월 뒤 이종수 씨는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도 안정됐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과자를 꺼내셨다면 잠시 멈추고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제 식용유와 가공식품은 정말 멀리해야 해요. 정제된 기름포, 예를 들어 콩기름이나 포도씨유는 오메가6가 많아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시판되는 과자, 라면, 즉석밥 같은 가공식품도 첨가물과 인공향료로 가득하죠.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숨은적이에요. 66세 최영미 할머니는 매일 편의점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쌓였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 왜 몸이 무거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만든 간단한 채소 반찬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속이 편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면 면역력이 3% 높아진다고 하죠. 여러분, 냉장고나 찬장을 열어보시고 가공식품이 있다면 잠시 치워보세요. 이 음식들을 줄이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커피를 즐겼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면서 이건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꿨죠.
그 결과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하는지 아셨죠? 하지만 그럼 이 음식들 대신 뭘 먹어야 하나?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 파트에서 이 유해한 음식들을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대안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냉장고를 점검하시고 어떤 음식을 줄일지 메모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암세포를 키울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봤죠? 우유, 붉은 고기, 설탕, 밀가루, 가공식품.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깨달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식들을 줄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간단한 대체 식단을 추천했어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피로가 줄었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죠. 오늘은 이 해로운 음식들을 어떻게 피하고 대신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돈 3,000원으로 5분이면 충분한 방법들입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유와 유제품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를 드셔보세요. 두유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 재발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두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암 재발 위험이 15% 낮아졌다고 합니다. 제 환자 68세 최영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가 가려웠어요. 이승호 선생님, 우유가 건강에 좋다던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무가당 두유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6주 뒤 할머니는 속이 편해지고 피부 가려움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두유는 마트에서 1리터에 2,0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아침에 두유 한 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다음은 붉은 고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주 1회 이하로 드시고 대신 생선이나 달걀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생선,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70세 김만철 할아버지는 매주 고깃집에서 소고기를 드시며 이게 힘을 준다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늘 피로하고 소화가 잘 안 됐죠. 이승호 선생님, 고기를 먹어도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붉은 고기를 줄이고 아침엔 삶은 달걀이나 고등어 구이를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흰 개월 뒤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어요. 생선 한 토막, 마트에서 2,000원도 안 하죠. 이번 주 메뉴에 생선을 추가해보세요. 이제 설탕과 밀가루를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설탕은 꿀이나 대추로 바꾸세요. 꿀은 천연 당분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죠. 대추는 달콤하면서도 비타민이 풍부해요. 밀가루는 기리나 고구마로 대체하면 됩니다. 기리는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고구마는 장 건강을 돕죠. 71세 박미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단팥빵과 커피를 드셨는데 혈당이 들쑥날쑥하고 피로가 쌓였어요. 이승호 선생님, 달콤한 게 없으면 입이 심심한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설탕 대신 꿀 한 숟갈, 빵 대신 귀리죽을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꿀로 바꾸면 염증이 20% 감소한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간식으로 과자 대신 대추 하나 어때요? 마지막으로 정제 식용유와 가공식품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정제 식용유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오메가5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가공식품은 집에서 만든 간단한 간식으로 바꾸세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쪄서 꿀에 찍어 먹거나 견과류를 소량 드셔보세요. 66세 이정희 할머니는 매일 편의점 샌드위치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했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간편한 음식인데 왜 불편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올리브 오일로 채소를 볶아 드시고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여보시라고 했어요. 6주 뒤 할머니는 속이 편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올리브 오일 한 병, 마트에서 5,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가공식품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이 방법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엔 아침마다 달콤한 빵과 커피를 즐겼죠. 하지만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면서 이건 안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꿨죠. 그 결과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들로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이제 해로운 음식을 줄이고 대체할 방법들을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합친 특별한 레시피가 있어요. 바로 몽땅 주스라는 비법이에요. 이 주스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데 최고죠.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놀라운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를 점검하시고 어떤 음식을 바꿀지 메모해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아침 식사와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제 여러분께 제 가장 특별한 비법, 몽땅 주스를 소개할 시간이에요. 이 주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며 활력을 채워주는 진짜 보약이죠. 마트에서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이 주스는 제 환자들 사이에서 기적의 한 잔으로 불립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레시피를 수천 명에게 공유했고 그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봤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왜 이 주스가 그렇게 특별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몽땅 주스는 이름처럼 모든 좋은 걸 몽땅 담은 주스예요. 재료는 간단해요. 사과,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비트, 양배추, 브로콜리. 이 7가지를 깨끗이 씻어서 2-3분 정도 살짝 쪄준 뒤 믹서로 곱게 갈아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섬유질까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이 주스는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가득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채소와 과일 주스는 항산화 효과를 30%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게다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죠. 이 모든 걸 단돈 3,000원으로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66세 정수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수진 씨는 위암 진단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늘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됐어요. 이승호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정수진 씨께 몽땅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마트에서 재료 사와서 5분만 투자해보세요 라고 했죠. 처음엔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게 귀찮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너무 간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뒤 정수진 씨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승호 선생님, 피부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졌어요. 심지어 손주들이 할머니 젊어졌다고 하네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수진 씨는 체중도 3kg 줄고 아침마다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몽땅 주스가 왜 이렇게 효과적인 걸까요? 먼저 사과와 비트에는 폴리페놀과 우르솔릭산이 풍부해서
암세포 사멸을 촉진해요. 당근과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토마토의 리코펜은 항산화 효과를 더하죠.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모든 재료가 한 잔에 담겨 있으니 마치 우리 몸에 슈퍼히어로 팀이 들어오는 셈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채소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염증 수치가 25% 줄고 면역세포 활성이 30% 높아진다고 하죠. 게다가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까지 맑아지는 보너스 효과도 있어요. 저도 몽땅 주스를 매일 아침 마시고 있어요. 85세인 지금도 이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죠. 10년 전 저는 아침마다 커피와 빵으로 허기를 채웠지만 늘 피곤하고 속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몽땅 주스를 알게 됐고 이 간단한 습관으로 몸이 20년은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마트에 가서 사과 한 알, 당근 2개, 토마토 하나,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사오세요. 3,000원이면 충분해요.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몽땅 주스 한 잔 어때요? 믹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몽땅 주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레시피를 놓치면 아까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트에 들러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댓글로 어떤 재료를 골랐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몽땅 주스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들으셨죠? 이 주스는 암세포를 억제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기적의 한 잔이에요. 하지만 주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걱정 마세요. 몽땅 주스를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마트에서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이 레시피를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추천했고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오늘은 몽땅 주스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스통을 꺼낼 준비 되셨나요? 몽땅 주스를 만드는 첫걸음은 재료 준비예요. 사과 한 알, 당근 2개, 토마토 하나, 파프리카 반 개, 비트 한 조각, 양배추와 브로콜리 약간씩이면 충분해요. 이 재료들을 깨끗이 씻은 뒤 2-3분 정도 살짝 쪄주세요. 찌는 이유는 간단해요. 채소를 살짝 익히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죠. 연구에 따르면 살짝 찐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항산화 성분이 20% 더 잘 흡수된다고 해요. 찐 재료를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섬유질을 버리지 말고 꼭 함께 드세요. 섬유질은 장에서 독소를 배출하고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루 200ml, 그러니까 작은 컵 하나 정도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최고예요. 바쁘신 분들은 매일 아침 주스를 만들 시간이 있을까 걱정하실 수 있죠. 그럴 땐 전날 밤에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단 24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신선함이 생명이라서요. 제 환자 73세 이민호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민호 할아버지는 폐암 치료 후 입냄새와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입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가까이 안 오려고 해요 라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몽땅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5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마트에서 3,000원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죠. 처음엔 주스를 만들다니 귀찮지 않을까 하셨지만 한번 해보시더니 너무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입냄새가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손주들이 이제 먼저 안기네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심지어 소화도 편해지고 피부톤도 밝아졌다고 하셨어요. 몽땅 주스의 효과를 더 높이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스에 생강 한 조각을 추가해보세요.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항염 효과를 더해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염증을 25%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해요. 생강은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작게 썰어 넣으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울 수 있으니 살짝만 넣으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생강은 주스의 비밀 무기라고 말하곤 하죠. 70세 김영자 할머니는 몽땅 주스에 생강을 추가한 뒤로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생강 한 조각 추가해 보시겠어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엄청나답니다. 몽땅 주스를 만들 때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재료를 고를 때 너무 크거나 화려한 것보다 적당한 크기의 신선한 채소를 고르세요. 예를 들어 당근은 너무 크지 않은 게 더 달고 영양이 풍부해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되 농약 걱정이 있다면 베이킹소다로 1분 정도 문질러 씻으면 됩니다. 이 주스는 비싸지 않아요. 마트에서 3,000원이면 2, 3일치 재료를 살 수 있죠.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몽땅 주스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10년 전 피로와 소화불량에 시달리던 제가 이 주스 한 잔으로 20년 젊어진 기분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주스를 매일 마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채소 주스는 면역력을 30% 높이고 소화를 돕고 피부까지 맑게 해줍니다. 제 환자들 중 80% 이상이 2개월 안에 몸이 가볍다, 피로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일 아침 믹서를 꺼내고 주스 한 잔 만들어 드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자, 이제 몽땅 주스를 만드는 법과 팁을 아셨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몽땅 주스 외에도 아침 식사에 추가하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추가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오늘 마트에 가서 몽땅 주스 재료를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댓글로 어떤 채소를 골랐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몽땅 주스가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아셨죠? 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는 주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런 음식들을 추천해왔어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이 가벼워졌다, 피로가 줄었다며 활짝 웃으셨죠. 오늘은 몽땅 주스 외에 아침 식사에 추가하면 좋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음식들을 소개할게요. 마트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재료들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기리입니다. 기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니에요. 베타글루칸이란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성이 25% 증가한다고 해요. 아침에 기리죽을 한 그릇 드셔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소화도 잘 되고 배고픔도 오래가지 않아요. 제 환자 68세 이영자 할머니는 늘 아침을 거르시다 보니 피로와 소화 불량에 시달리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아침에 뭘 먹어야 힘이 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기리죽에 꿀 한 숟갈을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한개월 뒤 할머니는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마다 기운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기리는 마트에서 1kg에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죠. 아침에 기리죽 한 그릇,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는 콩과 두유입니다. 콩에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두유를 매일 마신 사람들은 암 재발 위험이 15% 낮아졌다고 합니다. 두유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예요. 제 환자 70세 김혜숙 할머니는 늘 다리가 붓고 피로를 느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를 아침에 한 잔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6주 뒤 할머니는 몸이 덜 붓고 하루 종일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두유 한 팩, 마트에서 2,000원도 안 하죠. 아침에 두유 한 잔,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보물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은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암예방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20% 줄어든다고 해요. 하루 한쪽 생으로 먹거나 살짝 쪄서 드시면 좋아요. 제 환자 72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늘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가 쌓였어요. 이승호 선생님, 뭘 먹어야 기운이 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에 마늘 한쪽을 쪄서 밥과 함께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아버지는 소화가 잘 되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어요. 마늘 한쪽, 마트에서 100원도 안 하죠. 오늘 저녁 마늘 한쪽 드셔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생강, 레몬, 꿀차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에요.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레몬은 비타민C로 면역력을 높이고 꿀은 항산화 효과를 더해주죠.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20% 높아진다고 해요. 이 차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생강 한 조각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넣고 레몬즙과 꿀 한 숟갈을 더하면 끝. 제 환자 69세 최옥승 할머니는 늘 손발이 차고 피로를 느끼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차고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에 생강 레몬꿀 차를 한 잔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3주 뒤 할머니는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마다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이 재료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충분해요. 이 음식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기리, 두유, 마늘, 생강 레몬꿀 차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저도 매일 아침 이 음식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5세인 지금도 이 습관 덕분에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낼 수 있죠. 10년 전 저는 아침마다 커피와 빵으로 허기를 채웠지만 늘 피곤했어요. 그러다 이 음식들을 알게 됐고 그 이후로 제 몸은 20년은 젊어진 듯한 기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마늘 한쪽이나 두유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하지만 건강은 식단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식단 외의 건강 비결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마늘 한쪽이나 생강차 한 잔 준비해보세요. 댓글로 어떤 음식을 추가할지 알려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을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 식사와 몽땅 주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하지만 건강은 음식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식단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왔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신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죠. 오늘은 음식 외에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을 소개할게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어떤 습관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줄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흡연과 음주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은 암 위험을 무려 40% 높이고 과도한 음주는 간암과 유방암 위험을 키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담배 한 갭이 술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곤 해요. 제 환자 70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즐기셨어요. 하지만 늘 피로하고 간 수치가 좋지 않았죠. 이승호 선생님, 술 한 잔이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께 술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생강차를 마셔보시라고 권했어요. 2개월 뒤 할아버지는 몸이 가벼워지고 간 수치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술 한 잔 대신 물 한 잔 어때요? 작은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혈관 건강이 20%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든다고 해요. 제 환자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늘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걸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걷는 게 뭐 큰 도움이 되겠나 라고 하셨지만 3주 뒤 할머니는 잠이 잘 오고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걷기는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오늘 저녁 10분이라도 걸어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 전에 잠드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25% 더 강하다고 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잠을 충분히 자는 건 약한 알보다 강력하다고 늘 말해요.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늘 새벽까지 TV를 보시다 잠이 들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피로가 쌓이고 몸이 무거웠죠.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방을 어둡게 유지해 보시라고 했어요. 1개월 뒤 할머니는 깊은 잠을 자니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면역력을 키워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나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에는 가짜 에스트로겐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은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를 유리로 바꾸면 호르몬 교란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제 환자 66세 이옥순 할머니는 늘 플라스틱 통에 밥과 반찬을 보관하셨어요. 하지만 피로와 소화불량이 심했죠. 이승호 선생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몸이 가벼워지고 속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유리 용기 하나 마트에서 5,000원도 안 해요. 여러분, 주방에서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이 생활 습관들 처음엔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10년 전엔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잠을 늦게 자고 커피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 마셨어요. 하지만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이면서 이건 안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하나씩 바꿨어요. 술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고 일찍 자고 유리 용기를 썼죠. 그 결과 85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밤 10시 전 잠자리,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바꾸는 비법을 모두 아셨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10분 걷기 약속해 주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더 많은 팁으로 보답할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아침 식사와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바꾸는 여정을 걸어봤어요. 저는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봐왔습니다. 단돈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삶은 달걀, 고구마, 사과, 그리고 몽땅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하루 30분 걷기, 밤 10시 전에 잠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이 간단한 비법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20년 젊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74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유방암 치료 후 늘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 앉아 계시기 일쑤였죠. 이승호 선생님,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라고 물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할머니께 몽땅 주스 한 잔과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해보시라고 했어요. 3개월 뒤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아침마다 기운이 넘쳐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제게도 큰 기쁨이었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공원을 걸으며 손주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계세요. 여러분, 윤미경 할머니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사과 한 조각, 몽땅 주스 한 잔부터 시작해보세요. 바쁘시다면 전날 밤 주스를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동네 한 바퀴 10분만 걸어도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2주만 꾸준히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저도 85세인 지금 이 습관들 덕분에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어요. 이 비결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식사 계획이나 작은 결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더 많은 팁으로 보답할게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몽땅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라거나 오늘 저녁 10분 걷기 시작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비법으로 내일 아침을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패킹 가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